할로 뜨만뜨만 인도네시아. 뜨리마까시 반약. 저번 영상에서 국세청 AI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디파이랑 NFT 세금도 다음에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웃음. 유니스왑에서 수업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에어드랍 받은 거 신고해야 하나요? 진짜로요? NFT 팔아서 수익 남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지금 한국에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법이 아직 안 만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회색지대를 정직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괜찮아요도 아니고 다 잡힙니다. 또 아닌 진짜 현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그 전에 왜 디파이랑 NFT가 특별히 문제일까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코인 세금 기억하시나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사서 팔면 거래소에 다 기록되고 2027년부터 과세됩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예요. 거래소가 제 신분을 알고 거래 내역도 다 있고 국세청에 넘기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디파이는 다릅니다. 거래소가 없습니다. 중간에 사람도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끼리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업비트는 은행이에요. 제가 창구에 가서 신분증 내고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유니스왑 같은 디파이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코인을 넣으면 코인이 나오는 구조이죠. 그래서 지금 법이 이 자판기 거래에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아직 다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 디파이. 디파이 중에 제일 흔한 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스왑,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죠. 유니스왑에서 이더를 USDC로 바꿨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까요? 미국 국세청 기준으로는 내야 합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팔고 다시 사는 행위로 보거든요. 한국은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양도와 대여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디파이 스왑이 그 사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행령에서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스왑할 때마다 날짜, 코인 종류, 수량, 그 시점 시세를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법이 정해지면 그때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거예요. 2. 유동성 풀에서 이자 받기입니다. 유동성 풀에 코인을 넣고 LP 토큰을 받고 이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유동성 풀에서는 내가 가진 LP 토큰 비율만큼 수수료 수익이 쌓여갑니다. 아직 늘어난 토큰을 수령하기 전 단계인 거죠. 이게 지금 한국 법에서 이자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아직 미분류 상태예요. 자본시장연구원이 2025년에 직접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에어드랍, 유동성풀, 스테이킹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고요. 정부도 아직 정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디파이 이자로 실수익이 생겼을 때입니다. 디파이 이자는 블록체인 금융에서 얻는 모든 종류의 수익이에요. 즉, 디파이에서 돈 굴려받는 수익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조금 다릅니다. 코인을 넣고 실제로 코인이 늘어났어요.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한국 소득세법 기준으로도 뭔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도 세금을 내잖아요. 코인 이자도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지서가 날아오지는 않겠지만 수익이 생긴 날짜랑 금액은 무조건 기록해 두세요. 2부 NFT. NFT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JPG 모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한국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결제수단, 투자수단으로 쓰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과세 대상 가능성 있습니다. 순수 수집용 NFT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같은 프로필 사진용 NFT를 샀다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이건 거의 확실하게 과세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보어드 에이프는 원숭이 그림 1만 개를 만든 NFT 프로젝트였어요.
게임 아이템 NFT, 음악 저작권 NFT, 실물 연동 NFT는 또 케이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 IRS는 2023년에 일부 NFT를 수집품으로 분류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의 가이드를 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까지 세분화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NFT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셨다면 지금 당장 해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언제 얼마에 사셨고 언제 얼마에 파셨는지 오픈시의 거래 기록을 뽑아서 저장해 두세요. 둘째, 거래할 때 내신 가스비도 기록하세요. 나중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NFT를 코인으로 받고 그 코인을 파셨다면 코인 매각 시점 수익도 따로 계산하셔야 해요. 법이 애매하다고 기록을 안 해두시면 나중에 유리한 해석을 주장할 근거도 없어지게 됩니다. 3부 스테이킹과 에어드랍. 스테이킹, 에어드랍은 그냥 공짜로 생긴 건데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죠. 미국 IRS는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순간 소득으로 봅니다. 나중에 파는 게 아니라 코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소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연구원은 향후 과세 대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스테이킹 보상을 받으실 때마다 날짜와 시세를 기록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에어드랍은 진짜 공짜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갑에 갑자기 코인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는 받는 순간 그 시세가 소득입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 에어드랍으로 코인 1000개를 받으셨는데 그날 시세가 개당 1달러라면 1000달러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직 에어드랍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지 규정이 없습니다. 기타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미정이에요. 그런데 규정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위험합니다. 나중에 법이 정해지고 소급 적용되면 그때 가서 증빙이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에어드랍을 받으신 날짜, 수량, 그날 시세 이 세 가지만 기록해 두세요. 5초면 됩니다. 4부 해외의 디파이 사용. 어차피 디파이는 해외 서버고 제 신분을 모르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지금 당장 유니스왑이나 커브 파이낸스가 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넘기지는 않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됩니다. 제 지갑 주소만 알면 거래 내역을 전부 볼 수 있어요. 국세청이 체인얼리시스 같은 도구로 이 지갑이 한국인 거래소 계정이랑 연결됐네 하고 역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고속도로에 CCTV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 톨게이트랑 도착 톨게이트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중간 경로는 안 보여도 누가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왔는지는 확인이 되는 거죠. 디파이가 중간 고속도로라면 거래소 입출금이 톨게이트인 셈입니다. 디파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거래소로 돈이 들어오는 순간 추적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오늘 핵심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파이 스왑은 한국 과세 규정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무조건 해두세요. 유동성 풀에서 수수료 이자는 규정 미정이에요. 실수익 발생분은 기록이 필수입니다. NFT 매매 차익은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기록과 가스비까지 저장해두세요. 스테이킹 보상은 규정 미정이지만 과세 방향성이 강합니다. 받을 때마다 시세를 기록하세요. 에어드랍은 규정 미정이에요. 받은 날짜, 수량, 시세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공통 결론은 하나입니다. 법이 애매할 때는 기록이 무기가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디파이, NFT, 스테이킹. 이걸 쓰시는 분들 중에 고의로 탈세하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몰라서 기록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국세청도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법 정비 중이에요. 단순 신고 누락이랑 악의적 탈세를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거 거래도 최대한 뽑아서 정리해 두시고요.
모르시겠다면 세무사 상담이 답입니다. 디파이 전문 세무사도 요즘 꽤 계세요.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1편에서는 국세청 AI의 실체를 파헤쳤고, 오늘 2편에서는 디파이, NFT, 스테이킹 등 세금의 회색지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많이들 요청해주신 내용입니다. 해외거래소 자진신고 어떻게 하나요? 실전 매뉴얼 편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기본이고요. 댓글에 더 궁금하신 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